자, 봐봐. 일단 복소수라는 건 말이지. 봐봐. 자, 복소수라는 건 말이지 좀 이런 거야. 이게 탄생 배경도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냥 수체계를 확장시켜서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니야.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어떤 x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곱을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수도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 사실 어떤 거를 제곱시켜버리게 되면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 불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부분이 딱 여기서부터야. x의 제곱을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값도 그럼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거든.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식을 뭐를 알고 있냐면 어떤 수건 실수는 제곱을 시켜버리게 됐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 전까지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는 전부 다 제곱시켜버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절대 진리로 가지고 살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수체계가 확장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 수학사로 봤었을 때는 이게 수의 위기가 좀 몇 번 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세상은 모두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딱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야. 아주 옛날에. 세상은 모두 자연수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0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건 뭐 그 공의 개념, 이제 마음을 전부 다 비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거든. 막 스님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폭포수에 있으면 폭포수를 막 맞아. 얼마나 아프겠어. 이게 좀 머리카락으로 일차적인 방어막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되게 맨살에 그대로 맞으시잖아. 그지? 그러시면 되게 아프겠지. 근데 그 아프다는 생각까지 없애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의 사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0이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됐었을 때도 수학 역사상으로 봤었을 때 되게 큰 위기였었단 말이야.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삼원색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x의 제곱이 어떤 걸 제곱시킨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실수 체계에서 허수 체계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복소수까지 우리가 확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수체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그것들을 조금 이제 파괴하는 형식이라서 이거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대부분 다 나오게 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아.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관련된 문제라고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봐봐. 그래서 어떤 걸 제곱시켜서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하자. 그래서 숫자로 굳이 나타내려면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한 걸 제곱시켜버리면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세상에 이런 수가 없잖아요. 그래. 수체계가, 실수체계가 허수체계까지 생기게 되면서 그래서 복소수라는 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복소수는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그럼 표기를 이렇게 쓰면 너무 지저분하고 볼 때마다 좀 괴리감이 좀 느껴지잖아. 아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음수가 들어갔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떤 걸로 우리가 그럼 쓸래? 그럼 i라는 걸로 그냥 쓰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럼 i로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루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인 거야. 즉 얘를 제곱시켜버리면 그럼 꼬라지가 뭐가 나오는 거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따가 개념 설명할 때 조금 집어넣을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복소수를 z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a에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 자, 여기서도 좀 우리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a는 실수야. 그리고 b도 실수야. 그럴 때 복소수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조심해야 돼. 맞지? 이거 그냥 A랑 B 아무거나 막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게 아니야. 이게 실수 범위에서 허수부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복소수 파트 넘어가게 되는 그 지점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뭐가 있는 거냐면 실수부, 허수부라는 말이 있거든. 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자,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는 실수부 맞아. 맞지? 근데 이거 전체가 허수부가 아니야. 허수부라는 건 얘만 허수부인 거야. 이 명칭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자, 허수부를 적으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bi를 적는 게 아니라
B만 허수부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실수의 개수, 허수의 개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나중에 이제 복소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살짝만 그냥 얘기해주고 넘어갈게. 봐봐. 이 복소평면이라는 건 사실 너희들 교육과정은 아니거든. 너희들 교육과정은 아니고 이제 훨씬 더 넘어간 교육과정에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조금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 왜냐면 이게 복소평면을 아예 노리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좀 내가 개념 설명할 때도 살짝 집어넣는 편이거든. 그냥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 이 정도만. 자, 봐봐. 자, 복소평면이라는 건 뭐라면 뭐 Z라는 게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거랑 연관지어서 알고 있으면은 실수부, 허수부에 대한 내용이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잘 봐. 복소평면이라는 건 그냥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부분만 실수부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부분만 허수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가 X축과 Y축을 실수부, 허수부가 차지하게끔 되는 거를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그냥 쓰는 것뿐이야. 오케이? 자, x, y라고 해서 x축, y축으로 썼었잖아. 그냥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는 자, 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야. 이게 x축, y축이었었잖아. 여기를 그냥 실수부, 여기를 허수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겠지? 허수부라는 건 이 b만 의미한다는 것을.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같은 것들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 이런 거.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거 워낙에 많이 나오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를 해줄 필요가 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복소평면이 활용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야. 그냥 단순한 기본적인 개념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 왜냐면 문제 풀 때 너희들한테 막 심오한 막 어떤 이론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문제 푸는 방법 정도만 터득하고 있어도 괜찮단 말이야. 자,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집중 잘해. 여기서 A,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라고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B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점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복소평면에서 원하는 A, B라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전체의 크기로 나눠버리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랑 똑같을 거냐면 크기가 항상 1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만약에 3이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그걸 3으로 나눠버리면 크기가 1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길이가 만약에 루트 5라고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근데 그거를 루트 5로 나눠버리게 되면, 즉 여기 길이로 나눠버리게 되면 무조건 길이가 1인 걸로 계속 수렴하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좀 성질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봐봐. 여기가 A, 여기 B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면 여기 3분의 길이는 사실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하면 뭐 나오니? 루트 2 딱 나오지. 그지? 여기도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해버리면 몇 나오니? 2 딱 나오지. 그래서 아예 얘랑 얘는 아예 정형화된 거야. 무조건 그냥 시험에 맨날 나오는 놈들이니까 그냥 암기를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할게. 봐봐. 얘네 둘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냥 암기를 해야 되거든? 얘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봐. 어쨌건 우리가 꼬라지를 보긴다면 실수부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허수부도 루트 2분의 1이 될 거야. 괜찮니? 그러면 X축으로 해당되는 그 값이랑 Y축으로 해당되는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즉 여기쯤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 이루는 각도가 지금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얘들아 봐봐.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니? 실수부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여기는 실수부고 여기가 허수부라고 얘기를 했잖아. 오케이? 그럼 잘 봐. 잘 봐. 내가 이걸 조금 더 줄이자. 내가 이걸 이 실수부랑 허수부가 있는데 지금 45도만큼 이동한 거란 말이야. 한 번 더 이동시켜 볼게. 그럼 몇 도만큼 이동한 게 되겠어? 90도만큼 이동한 게 되겠지. 근데 잘 보면은 여기는 실수부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허수부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 축에 있으면 실수부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크기로 나눴으니까 이 길이가 지금 1이 된 거거든? 그럼 얘가 이만큼까지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몇이 되겠어? 당연히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실수분은 없는 거잖아. 실수분은 0이야.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i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왜냐면 원래 a 플러스 bi였는데 여기는 실수부가 0인 거잖아. 그래서 a가 0인 거야. 그리고 허수부 b에다가 1이 들어간 거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0,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i만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딱 이 방법만 터득하면 돼. 다른 거 내가 알려주지도 않을 거야. 딱 얘만 그냥 터득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있다. 얘의 n제곱을 했을 때 얘가 1이 나오게 되는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n의 범위가 있었을 때 이거에 해당되는 n의 값을 구하여라.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 워낙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딱 생각을 했었어야 돼. 일단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나눠버렸잖아.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만큼으로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길이가 그냥 1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있는 점이 될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거고 몇 번만큼 곱한다의 의미는 각도만큼을 더 간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건 딱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 더 몰라도 된다. 맞지? 복소평면은 딱 이런 거야. 조금만 더 가줄게. 봐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쓰게 된다면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실수부가 되겠고요. 여기는 허수부가 되겠죠. 자, 잘 봐. 잘 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딱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확인했지.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해버리면 루트 4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로 나눠버렸어. 그렇단 말은 다시 그 선분의 길이가 1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봐봐. 몇 컴마 몇이라고 얘기를 했니? 2분의 1 컴마 몇이라고? 2분의 루트 3이라고 대충 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직선이 대충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잠깐 다시 봐봐. 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비율을 보게 된다면 여기가 1대 여기가 루트 3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럼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딱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되겠어? 그럼 60도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그 각도만큼 회전을 시킨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란 이 식 자체를 내가 세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단 말이야. 자, 60도만큼 회전시켰어. 오케이? 또 60도만큼 회전시켰어. 또 60도만큼 회전시켰어. 그래서 총 180도만큼 회전시킨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꼬라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라고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거기에 좌표는 뭐가 될까? 생각 잘해야 돼. 선분의 길이가 지금 몇이었었어? 선분의 길이가 1이었었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60도만큼 회전, 60도만큼 회전, 60도만큼 회전이었잖아. 그럼 여기에 딱 있을 거 아니야. 선분의 길이는 무조건 1이었단 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좌표로 설정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a 플러스 bi로 나타내기로 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0을 대입시켜버리게 된다면 얘는 그냥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그냥 나오게 되겠다고 식을 보자마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식이 나왔을 때는 내가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얘네를 활용해 주길 바래. 맞지? 이것 좀 정리 빨리 해놓자. 시작.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직접 니네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 기본 바탕이 여기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자, 여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작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이거야. 복소수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냐 없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수책에 다시 한번 조금만 얘기하도록 할게. 봐봐. 자, Z라는 것이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쓸 거야.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복소수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랑 B는 무조건 뭐다? 실수다. 자, 이게 무조건 있어야만 해. 맞지?
이래야지 우리가 뭐 복소수의 상등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파트들 뭐 복소수는 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없는지 이런 식에 대한 얘기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봐보도록 해.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말이야. 그러니까 A가 0일 때 그리고 B가 0이 아닐 때, 자,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일 때 그리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A가 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 봐봐. A가 첫 번째 0이 나오고 B가 0이 나오지 않을 때, 자, 두 번째, 자, B가 0이 나오고 A가 0이 나오지 않을 때, 다시 세 번째 보자. 여기는 A도 0이 나오지 않고 B도 0이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따져보도록 할게.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A가 0이 나오고 B가 0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복소수들을 Z1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 I, 뭐 2I, 뭐 마이너스 3I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허수라고 불러. 괜찮니? 자, 순허수는 제곱을 이렇게 시켜버리게 되면 무조건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어. 그 다음에 Z의 제곱을 시킨 게 0보다 작을 때 이딴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은 간접적으로 지금 뭐를 준 거랑 똑같아? 순호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이걸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즉 기본적으로 얘는 순호수라는 조건을 주어주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괜찮니? 자, 계속.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 봐봐. 이번엔 B가 0이 나온 경우는 무슨 말인가? 자, B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A는 지금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 A가 0이어도 상관은 없거든. B가 0이라는 조건을 갖자마자 우리는 바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실수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수체계가 실수랑 허수랑 얘네들을 합쳐서 이제 복소수라는 체계로 이제 수체계가 확장이 됐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I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냥 실수 범위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놀았던 것 있잖아. 유리수나 무리수나 뭐 순환소수나 뭐 이런 새끼들 있잖아. 그런 것들 그냥 전부 다 통합시켜서니까 이건 그냥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얘도 0도 아니고 얘도 0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2라고 내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그럼 예를 들어 뭐 1 플러스 I 이런 놈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놈들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실수부도 살아있고 허수부도 살아있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런 걸 복소수라고 이제 부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자. 맞지? 자, 조금 더 갈게. 봐봐. 이제 근데 얘네는 지금 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냐면 복소수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가보도록 할게. 봐봐. 자, I라는 것에 대한 대소관계. 그러니까 얘는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대소관계가 그러니까 이런 증명 방법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흑백 논리란 말이야.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집중 잘해봐. 봐봐. 자, 대소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할게. 대소관계는 나타낼 수가 있어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할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복소수 I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건데 이 복소수 I는 0보다 크다 혹은 0이다 혹은 0보다 작다 세 가지를 우리가 무조건 나타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대소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를 반드시 나타낼 수가 있거든 우리가. 괜찮지? 자, 계속. 그러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지금 양수란 얘기잖아. 양수지? 그러면 양수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0보다 큰 양수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양수에다가 곱하기 양수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I의 제곱을 이렇게 딱 때려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몇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0보다 작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이거 가정의 모순이야. 오케이? 괜찮? 자, 계속. 자, I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 곱하기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I의 제곱을 때려버리면 뭐 나와? 0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의 모순이야. 오케이? 다음, I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음수에다가 곱하기 음수한 게 돼버릴 거 아니야. 괜찮니?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i를 제곱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즉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이래서도 가정의 모순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봐봐. 대소관계를 만약에 구별할 수 있단 말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셋 중에 하나로 무조건 표현할 수가 있어야만 하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유추를 해봤더니 그럼 전부 다 가정의 모순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가정 세워놨던 대소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모순이 된다. 이건 대소관계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돼, 얘들아. 괜찮니? 괜찮아? 그럼 한번 받아. 예를 들어서 3i라는 게 있고 3i라는 게 있고 그냥 i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i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3i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만약에 이게 대소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i가 3i보다 클 수가 있고, 옆에 거랑 그냥 똑같은 라인으로 들어갈까? 자, 보세요. i가 있고 3i가 이렇게 있을 텐데 왼쪽이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i랑 3i랑 같을 수도 있고 i랑 3i랑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괜찮니? 자, 어쨌건 간에 얘네들은 그럼 넘겨서 빼버리게 되면 꼬라지 자체가 무조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자, 복소수는 그래서 무조건 대소관계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거에 비슷한 언급이라도 딱 됐다면 무조건 대소관계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알았지? 증명 되게 쉬운 거야. 그냥 대소관계가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무조건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된다면 전부 다 모순이 나온다는 것 도출을 해내겠는, 그러면 내가 가정이 모순이다. 아하, 그러면 대소관계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i는 대소관계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구별을 한다라는 것은 더하고 빼고 해서 우리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가정의 아예 모순이 된다라고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죠? 정리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계속 갈게. 봐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복소수 상등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복소수의 상등이란 말은 뭐냐면, 근데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도 계속 이거를 쓰고 있거든? 근데 니네가 문제를 봤을 때도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있는지 없는지냐면 얘. 그러니까 A랑 B랑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니네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라고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얘가 A 플러스 BI랑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도출해낼 수 있을까? A는 1이고 B는 2다.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을까? 절대로 도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에 조건이 있어야지만 도출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만약에 B에다가 내가 I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이해되니? B에다가 I를 넣게 된다면 지금 몇이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 그냥 I가 아니라 마이너스 I를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B는 마이너스 I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1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러고 나서 A가 몇이 나오게 된다면? 2I가 나오게 된다면 그럼 1 플러스 I가 되잖아. 수천만 가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A랑 B, 그러니까 실수부랑 허수부가 반드시 실수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한단 말이야. 이 복소수 상등이라는 것은. 알겠니? 그래서 복소수 상등엔 얘가 반드시 일단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유리화로 넘어가게 될 건데, 유리화가 아니지. 실수화로 넘어가게 될 건데, 그러니까 유리화랑 개념 자체가 완전 똑같아, 그냥. 유리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말이야. 자, 유리화는 무리수가 있어서 그거를 유리화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실수라고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지? 근데 실수에다가 허수라는 것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버려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실수화를 시켰다는 얘기는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없애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제 실수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실수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분모에 허수가 있었던 걸 이제 없애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하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조금 방향이 잘못됐네. 분모에 무리수가 있었던 걸 유리수로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분모에 허수가 있었던 걸 실수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다시 유리화라는 게 뭐였었냐면, 유리화는 이런 거였었어. 1 플러스 루트 3이 만약에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근데 분모를 유리수만 있게끔 바꿔라. 그래서 유리화라고 우리가 불렀었던 거고, 얘의 켤레를 곱했었잖아. 1 플러스 루트 3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모의 유리화였었어. 오케이? 자, 마찬가지인 거야. 이제 보면은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얘도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시키게 될 거야. 맞지? 다시 실수화를 시키게 될 거야. 계속 헷갈리지? 그럼 분자 분모 이건 뭐를 곱해줘야 되니? 1 마이너스 루트 3i 다시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좀 기본 개념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야. a 플러스 bi가 있는데 거기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합차 공식이 원래 진행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냥 a 플러스 루트 3 a 플러스 b 루트 2 a 마이너스 b 루트 2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합차 공식을 때려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었었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제곱시켜버리면 몇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꼬라지로 실수로 나오게 된다는 거, 이 정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다음 칠판에서 내가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왜냐면 이걸 계산을 할 때 원래 왜 분모는 플러스가 돼 있니? 이걸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이건 너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켤레를 곱해버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될까? 얘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 꼬라지란 말이야. 몇이야? 4. 바로 진행을 해줬어야지. 모르는 거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인 스킬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진짜 기본적인 잡기술인 거야,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4분의 위의 꼬라지는 그냥 2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 그래서 얘 약분시켜버리니까 분모엔 2만 살아남게 되겠지. 그럼 다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살아남았으니까 복소 평면을 이용할 거라는 거, 그런 문제가 좀 구성이 쉬울 거라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괜찮아? 이거 한번 살짝만 더 얘기해볼게. 봐봐. 얘 꼬라지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다시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이렇게 놓게 된다면, 자, 분자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하면 몇 나와? 루트 4니까 2 나오지. 그러니까 그 크기 자체로 나눈 거야. 그럼 얘는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좌표 평면이 아니고 복소 평면에다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 실수부, 여기 허수부.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 봐봐. 자, 얘는 꼬라지 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원래 2분의 1, 루트 3이었을 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었잖아. 근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알겠니?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봐봐. 여기도 1대 루트 3 이렇게 돼 있는 꼬라지니까 여기도 그럼 2인 거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금 60도라는 건 계속 유지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원래 한 바퀴가 360도잖아. 거기에 60도만큼 더 오른, 즉 300도만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지. 근데 이건 300도만큼 같다는 얘기는 반대로 60만큼 같다는 얘기랑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 괜찮니? 그럼 봐봐. 얘를 한 번 더 곱하게 된다면 반대로 60만큼 더 가게 될 거야. 즉 반대로 120만큼 같다는 얘기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반대로 60만큼 더 같다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허수부, 그러니까 실수불은 마이너스 1만큼 간 거고 허수불은 안 갔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바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세제곱을 이렇게 떼버리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돼. 자,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알았지? 복소 평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니까 더 진도를 나갈 필요는 없고 심오한 과정으로 안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됐지?
빠르게 정리해주세요. 시작. 봐봐. 이제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줄게. 봐봐. 자, 켤레복소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쪽도 사실 설명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게 교육과정상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이건 내가 문제가 나오게 됐었을 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얘를 사용하는 것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그때 좀 자세한 설명은 이어가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하도록 할게. 자, 봐봐. 켤레복소수라는 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막 켤레 무리수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야. 자, 어떤 Z라는 게 있는데 A 플러스 BI라고 있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A랑 B는 실수란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 A랑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라는 게 있어.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우리가 A라는 건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실수부라고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B는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허수부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된다란 말이지. 이걸 그냥 Z라는 어떠한 복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Z의 바라는 건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냐? A 플러스 다시 A 마이너스 BI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좀 다시 한번 쓸게. 조금 더 크게 쓰자. 자, Z라는 것이 A 플러스 BI라고 쓸 건데 A랑 B는 실수 라는 조건을 안 써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인 거잖아. 이 부분이 실수부, 이 부분이 허수부. 오케이? 그러면 Z 바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바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켤레 복소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허수부에 대한 부호만 살짝 우리가 바꿔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봐보자. 일단 첫 번째 두 개를 더할 거 볼 거고, 두 번째 일단 두 개를 곱할 걸 볼 거란 말이야. 봐봐. 그럼 Z에다가 플러스 Z바를 이렇게 때려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봐봐. Z에다가 곱하기 Z바를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는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 이걸 먼저 우리가 해석을 잘해줘야 되는 건데, 자, 가도록 할게. 봐봐. Z 플러스 Z바다. 그럼 평상시에 우리는 습관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BI인데 A랑 B는 실수인 걸로 우리가 놓을 거야. 그러니까 Z바는 A 마이너스 BI로 쓸 거라는 걸 그냥 항상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그럼 얘는 A 플러스 BI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BI를 우리가 때려버릴 거잖아. 맞니?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사라지게 될 거야? 허수부만, 켤레는 허수부만 부호가 다른 거였으니까 허수부가 아예 사라질 거란 얘기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순실수라는 표현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왜? 실수에서 허수라는 게 생겨서 복소수 파트가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허수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지 실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보다 낮은 수체계다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다음 얘네 둘을 곱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말이냐? A 플러스 BI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A 마이너스 BI라는 걸 이렇게 곱하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곱하게 된단 말은 다시 우리가 아까 이건 충분히 연습을 했었잖아. 오케이? 켤레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곱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되겠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나오게 되겠다. 이 정도는 충분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조금 더 갑니다. 보십시오. 자, Z 플러스 Z 바라는 게 있어요. 전체에다가 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Z 마이너스 Z 바라는 게 있어요. 전체에다 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Z 곱하기 Z 바라는 게 있어요. 전체에다 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Z분의 Z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전체에다가 우리가 바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체에 가로가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할게. 그냥 얘는 분배 법칙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근데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증명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건 증명하지 말까? 자, 증명을 하자. 봐봐.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냐면 일단 얘랑 그냥 쓸게, 얘들아.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가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니? A 마이너스 BI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전체에 켤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켤레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허수부만 부호가 달라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허수부잖아. 허수부의 부호가 둘 다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시 써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쓰게 되겠니? A 마이너스 BI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지. 오케이? 맨 처음을 한번 봐보자고. 맨 처음에는 Z 플러스 Z 바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가 지금 뭐가 나오고 얘가 지금 뭐가 나왔냔 말이야. 앞에 있는 게 Z 바가 나왔지?
뒤에 있는 게 뭐가 나왔어? Z가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Z 바 플러스 Z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다? 바를 안에다가 그냥 분배법칙 형태로 그냥 취해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아니 두 번 취하면 뭐냐?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겠지. 허수부의 부호를 바꿨는데 허수부의 부호를 다시 바꾸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건 따로 하진 않을게. 어쨌건 얘는 결과값만 쓰게 된다면 불러줘 볼까? Z 바에서 뭐를? Z를 우리가 빼버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곱해봤다고 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느냐? 마찬가지인 거야. 봐봐. 여기도 좀 정확하게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I 어쨌건 밑에는 안 할 거니까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쓸게.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분모가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 상식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어. 선생님, 얘 분모가 Z 바인 건 어때요? Z가 0이 아니면 Z 바는 0이 아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만 써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무튼 이거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된다면 A 플러스 BI라는 거에다가 지금 뭐를 곱한다는 얘기야? A 마이너스 BI를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전체에다가 뭐를 때려버린다? 전체에다가 바를 이렇게 때려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저거랑 똑같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정확하게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냥 전부 다 풀어버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 맞지? 정확한 증명은 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풀어버려. 그러니까 전체의 바라는 건 어쨌건 다 살아있는 상태인 거야. 안에 있는 걸 다 풀어버리면 실수부부터 쓸까? A의 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실수부부터 쓸까? 얘랑 얘를 곱해버리게 되면 꼬라지 뭐 나와?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실수부야. 오케이? 자, 다음 허수부 한번 봐볼까? 허수부는 얘네 곱한 거랑 얘네 곱한 게 허수부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꼬라지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봐. 먼저 얘랑 얘를 곱해버리게 된다는 건 플러스 어떻게 나오니? A랑 B랑 I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다시 얘랑 써버리면 얘랑 곱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겠니? 빨리. 마이너스 A랑 B랑 I가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니? 괜찮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사라지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잖아. 자, 바를 취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실수부고 얘랑 얘가 허수부가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허수부에 대한 부호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바꾸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ABI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ABI가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 있었던 거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실수부, 얘가 허수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뀐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다시 그렇단 말은 위에서 그냥 언급을 한 것처럼 얘도 그럼 가능한가? 라고 설정을 하고 들어갔지만 그게 맞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그냥 분배법칙을 그냥 이렇게 써도 되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밑에 건 따로 증명하진 않을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분모의 Z 바분의 위에는 Z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괜찮지? 오케이, 빠르게 정리하세요. 시작. 자, 이제 복소수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면, 자, 이제 서클들을 어떻게 놓을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쪽 파트에서 암기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거든. 여기 한번 봐볼게. 자, 봐봐. 봐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파트를 이름을 굳이 얘기하자면 뭐라고 할까? 무한 루프? 됐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i라는 게 이렇게 딱 있어. 자, i를 제곱하면 뭐 나오니? 오케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오죠. i의 세제곱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i의 4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니? 1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i의 5제곱은 그럼 i의 4제곱이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의 5제곱도 당연히 여기에 5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란 얘기고 i의 6제곱도 여기 들어가고 i의 7제곱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i의 8제곱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니? 이걸 이쪽에다 쓸까? i의 5제곱을? 괜찮지? 자, 근데 반대로 봐봐.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여기 순서대로 보게 된다면 i를 곱했고 i를 곱했고 i를 곱했고 i를 곱한 거잖아. 그지? 이 순서가 된단 말은 반대로 i를 나누고도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럼 봐봐. 얘는 i의 4제곱이 몇이랑 똑같다고? 1이랑 똑같다고. 오케이? 그럼 거기서 i를 또 나눠버리게 된다면 얘는 뭐가 되겠다?
i 분의 1이 되겠다. 얘도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걸 또 i를 나눠버리게 된다면 i의 제곱분의 1이 되겠다. 똑같은 말이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i의 4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i의 4제곱을 곱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i의 제곱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다시 i로 나눠버리게 되면 i의 세제곱도 세제곱분의 1도 이렇게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뭐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뭐 i의 뭐 18제곱을 구하라. 이딴 식으로 예를 들어서 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지금 2020년인가? 2020분의 1을 구하라. 이딴 식으로 문제들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어쨌건 서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라 같이 상쇄돼서 없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차이란 말이지.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진행이 되니까 더 내가 진행하진 않을게. 그리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원래는 6개인데요. 4개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이건 암기하세요. 보세요.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거 하고요. 다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숫자 제곱시킨 거 다시 이제 분모에는 반대로 날아와 1 마이너스 i분의 루트 2 그리고 반대로 날아갔으니까 여기는 루트 야야야야야야 반대로 날아갔으니까 여기 꼬라지 뭐로 들어가야 돼? 1 플러스 i분의 뭐가? 루트 2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다시 쓰자. 자, 1 마이너스 i분의 루트 2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단 말이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하고요. 다시 여기 역수를 취한 거야.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얘네들은 좀 반드시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냐? 그러니까 이건 왜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다. 봐봐. 얘 같은 경우 살짝 내가 유리화를 시켜볼게. 아니 실수화를 한번 시켜볼게. 1-i분의 루트 2라고 돼 있어. 집중 잘해봐. 이걸 실수화를 시켜줘 버리면 위아래다 뭘 곱하게 되겠니? 오케이. 1 플러스 i를 위아래다 곱하게 될 거야. 근데 잘 봐. 형태를 봐봐. 얘네 계산을 해버리면 몇 나오는지 우리 그냥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루트 2에 1 플러스 i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루트 2를 약분을 시켜버리게 되면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를 시켜버리게 된다면 분모가 플러스가 있었으면은 마이너스랑 똑같이 나오고 분모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유리화 시켜버리면 얘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나오냐. 사실 근데 얘네들은 암기하기가 좀 편한 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봐봐. 얘랑 얘의 크기. 그러니까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루트 2잖아. 이거 루트 2로 나눴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안에 있는 꼬라진 거야. 자, 몇 만큼 갔는지 봐봐.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1. 즉 45도만큼 움직인 거야. 오케이? 그거 제곱을 시켰잖아. 몇 도만큼 간 거야? 90도만큼 간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럼 실수분은 여기 있는데 허수부 1로 갔잖아. 1로만 1만큼 간 거잖아. b만 1인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게 되겠어? i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갔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5도 갔다는 얘기잖아. 그걸 제곱을 시켰으니까 한 번 더 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90만큼 갔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으니까 b만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i만큼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얘를 실수화시키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i 나오겠고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i 나오게 되겠고 얘는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란 말이야. 알았지? 자, 위에 부호를 따라간다. 끝. 이거 제곱이 왜 붙었어? 자, 위에 부호를 그냥 따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유리화까지 그냥 천천히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볼게. 이거 유리화 시켜버리면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니? 1 마이너스 i에 1 마이너스 i를 위아래 그냥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얘 꼬라지랑 얘 꼬라지를 곱해버리니까 자, 분모에는 뭐가 나오게 되겠니? 2분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괜찮지? 자, 잘 봐. 잘 봐. 자, 어쨌건 얘의 그냥 제곱으로 우리가 취급해도 될 거야. 괜찮니? 얘의 제곱이야. 봐봐.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꼬라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1 플러스
1-i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다면 잘 들어봐. 봐봐. 어쨌건 앞에 거의 제곱 때려버리고 뒤에 거의 제곱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니? 앞에 거 1이고 뒤에 거 마이너스 1이잖아. 상쇄돼서 없어져 버려. 오케이? 그럼 분자에만 뭐가 남을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2i가 이렇게 남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사라지게 돼서 이건 마이너스 i만 나오게 돼.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어떻게 취급하면 되는 거냐면 부호를 그냥 위를 따라간다라고 기억을 하면은 좀 쉬울 거야. 얘가 마이너스 i, 얘는 플러스 i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오케이? 얘네 6개는 무조건 그냥 100% 그냥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정리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딱 2가지 개념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쪽은 개념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으차. 자, 봐봐. 힘들어. 오케이, 갑시다. 뭐냐면, 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내용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루트에 a라는 수가 있고 곱하기, 루트에 b라는 게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냥 사용을 했었냐면, 루트에 a 곱하기 b라고 그냥 사용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건데, 봐봐. 루트 a라는 거에다 곱하기 루트 b라는 걸 이렇게 때렸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작은 수고 b가 0보다 작은 수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만약에 둘 다 음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자, 형태 한번 살짝 바꿔볼게. 봐봐. 얘는 루트에 a에 a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쓸 수 있나 봐봐. 마이너스 a에 i라고 쓸 수 있는지 봐봐. 괜찮니? 괜찮지? i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있는 거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근데 i는 루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루트 바깥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야. 자, 계속 곱하기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bi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란 말이거든. 괜찮지? 자,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실수 이렇게 곱하게 됐었을 때 얘가 루트에 a, b가 이렇게 나왔었을 땐 사실은 우리가 실수라는 범위,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였을 땐 항상 성립했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럼 봐봐. 얘네가 이것 자체가 실수, 이것 자체가 실수면 무조건 성립했기 때문에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a는 0보다 큰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단 말이야. 괜찮니? 됐지?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a라는 거에 곱하기 마이너스 b라는 거 이렇게 곱하고 거기다 곱하기 i의 제곱이 됐다고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얘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겠고 이 안에 있는 거 2개를 곱해니까 루트에 a,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돼, 안 돼? 됐지?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제는 이렇게 나타내면 돼. 둘 다 음수야. 그럼 곱해버리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붙는다. 이 정도까지만 취급해줘도 상관없단 말이야. 자, 나누기도 있는데 똑같이 여기도 봐봐. 루트에 a라는 것분에 루트에 b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사실은 원래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냐면 루트에 a분의 b라고 쓸 수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얘가 실수라는 조건, 자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거거든. 원래 교육과정상 그렇게 배웠었어 너희들이. 기억은 잘 그렇게 안 하고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선 이제 어떤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거냐면 루트에 a라는 것분에 루트에 b라고 이렇게 딱 돼 있을 건데 만약에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a만 0보다 작은 거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b는 0보다 큰 거다. 자, 원래는 분자는 크거나 같아도 돼. 그리고 여기도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하고 작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건데 암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 봐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다시 한번 봐보자. 어쨌건 우리 목적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걸 0보다 큰 수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왜? 실수면 우리가 이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쓸 거냐면 내용을 이렇게 쓸 거야. 자, 분모를 그러니까 루트 안에를 양수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의 i라고 이렇게 쓰고 자 여기는 루트에 b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 괜찮잖아. 괜찮지? 오케이. 계속. 자, 그러면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복소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 허수가 있으니 이걸 실수화를 시켜주게 된다면 위아래다가 우리가
i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괜찮지? 근데 그냥 간편하게 여기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자, 얘 0보다 커. 괜찮니? 그러니까 실수야. 얘 0보다 커. 실수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 번에 쓰는 거 상관이 없다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된다면 꼬라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봐봐. 일단 하나로 썼으니까 루트에 뭐라고 쓸 수 있니?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분모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리고 분자는 i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i가 살아있는 거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지. 괜찮지? 됐어. 자, 그리고 이 루트를 안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말은 이건 루트의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의미잖아.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될 땐 마이너스를 갖고 루트에 a분의 b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원래 있었던 게 분모만 음수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면 그러면 합쳐졌을 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 괜찮지? 됐지? 그럼 마무리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곱근 파트랑도 이제 연관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혹시 제곱근 이렇게 딱 들으면 무조건 방정식으로 바꿔야 된다 들어봤니?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무조건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봐봐. x의 제곱을 친 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바로 여기로 이제 연관성 있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원래 이 인수분해 파트를 보게 될 때 복소수까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 자, 봐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건 x의 제곱은 뭐가 나오니? 얘를 이항시켜버리게 된다면 x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사실은 이게 여기서 끝인데 너희들한테 뭐까지 물어보게 되냐면 자, 복소수 범위에서까지 이제 근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바로 너희들 뭘 생각하면 되는 거냐? 어쨌건 여기에 근데 복소수는 안 들어가 있잖아. i는 안 들어가 있잖아. 허수분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실수분만 나오게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해서 얘가 나오게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i하고 x 마이너스 2i하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곱해서 얘가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2의 제곱으로 루트 2의 제곱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 다음 칠판에서 이제 뭘 할 거냐? 어떤 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버렸어. 아니면 더해버렸어. 이런 걸 했을 때 실수분만 나오게 되는 건 그럼 아주 특별한 거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할 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봅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가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참거짓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얘네는 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얘네까지만 딱 개념 설명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문제풀이를 하다가 나오게 될 때 그때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어떤 복소수가 있어. 플러스 복소수에 바를 이렇게 때려버렸어. 얘는 실수가 나오게 되겠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냥 간단하게 써버리게 되면 a 플러스 bi가 있고 a 마이너스 bi가 있으니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더해버리게 된다면 이 a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그럼 실수만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다음 어떤 z라는 수에다 곱하기 z 바까지 이렇게 때려버리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써버리게 되면 a 플러스 bi에다가 다시 a 마이너스 bi를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꼬라지가 지금 뭐가 남게 되는 거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되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우리 기본적인 조건은 a랑 b는 실수라는 조건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계속. 그럼 얘도 그럼 실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 얘네가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자, z분의 1에다가 플러스 z바분의 1이 나왔다. 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 자, 얘를 유리화를 시켜버리게 된다면 꼬라지가 이렇게 될 거야. z 곱하기 z바분의 z 플러스 z바. 괜찮니? 괜찮지? 자, 분모 실수 나와. 분자 실수 나와. 왜? 위에서 벌써 진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수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을 거야. 돼, 안 돼? 되지? 자,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인 건데 얘는 뭐 z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이 실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테니까. 왜냐면 원래 가운데에 다 쓰자. a 플러스 bi 여기를 제곱시킨 거랑
플러스 a-bi 여기를 제곱시킨 거랑 보면은 복수,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는 허수부만 우리가 신경을 써버리면 얘 곱하기 얘니까 2a-bi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 2a-bi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그냥 나오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2abi가 나오게 되겠고 마이너스 2abi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당연히 얘네가 상쇄돼서 없어지게 돼. 그래서 얘는 실수가 나오게 되겠다. 이 정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이야. 얘는 근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쓰고는 얘기할게. z-1에다가 z-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뭐 이게 문제에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봐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얘는 한번 풀어볼게 내가. 쭉쭉쭉 곱해서 풀어보게 된다면 꼬라지가 이렇게 될 거야. z랑 z바 잠깐. 두 번째에서 우리는 얘가 실수라는 거 증명했잖아. 그치? 그리고 어쨌건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z 플러스 z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얘도 실수 부분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이니 플러스 1이니 플러스 1까지 가는 거니까 얘 실수, 얘도 실수. 그러니까 얘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제 자 봐봐. 윗부분 다시 어떤 z에다가 z바를 이렇게 곱해버렸어. 그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z가 0이다 또는 z바가 0이다를 나타내는 거다 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냐면 a 플러스 bi에다가 다시 뭘 곱했어? a-bi를 곱해버렸잖아. a랑 b는 실수라는 조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럼 얘를 정리시켜버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올 테니 근데 그 값이 지금 몇이 나왔다는 거야? 0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건 실수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를 당연히 만족시킬 거란 얘기야. 둘 다 0인 거고 어쨌건